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 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일에 저음하여 팔레스티나 국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당신을 통하여 진선적인 귀국 종부와 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당신께와 귀국 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경사스러운 명절에 저음하여 당신들이 자유와 독립, 동북구두수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티나 영토에 대한 주권을 비롯한 합법적인 권리를 실현하려는 팔레스티나 인민의 정당한 위협에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해주고 있는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과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공고한 친선과 호상 존중의 관계가 더욱 공고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 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바스 2020년 9월 9일 라말라흐. 경야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몽골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2돌째 즈음하여 존경하는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근면한 조선인민에게 몽골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 선대 지도자들이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여 준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利益과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꾸준히 발전시킬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존경하는 당신께서 행복하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과 아울러 조선인민에게 번영과 발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몽골 대통령 할트마긴 바트톨가 2020년 9월 9일 울란바타르.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맑고 푸른 9월의 하늘가에 높이 올려 포지는 우리 국가의 장중한 선율의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으며 절세 위인들의 숭고한 뜻 받들어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부강 번영에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흔히 국가는 나라의 창건과 함께 창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는 공화국의 창건보다 한 해 앞서 먼저 나왔습니다. 1946년 9월 어느 날이었는데 작가들을 몸 가까이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민들은 해방된 조국 땅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된 기쁨을 목청껏 노래하고 싶어 한다고 때문에 하루빨리 애국가를 창작해야겠다고 하시며 그 가업을 직접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이다. 우리나라에는 지화자원, 국문보화도 무진장하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인민이며 찬란한 문화를 가진 인민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과 슬기로운 투쟁 전통을 가진 조선인민의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노래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내용을 담아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애국가를 만들어줘야겠다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그 가르치심이 그대로 애국가의 가사가 되고 선율이 되었습니다. 주체 36, 1947년 6월 애국가 시청회에 참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이 시행부터 그 아래를 반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 번만 부를 수 있겠는가고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반복하여 부르도록 하시어 애국가를 훌륭히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주제와 내용, 곡에 이르기까지 오보이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창작 완성된 애국가를 높이 부르며 우리 인민은 세조국 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섰고 전하의 나날에는 침략자들을 초물리쳤으며 이 땅 위에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도세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경야는 원수님께서 빛내어 가시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장엄한 기상을 담아 싣고 누리를 진감하며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민들의 마음속에 애국가를 더 깊이 새겨 주셨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와 공연 때마다 애국가의 선율이 맨 먼저 울리도록 해주시고 또 애국가의 선율이 울릴 때는 제일 먼저 일어서셔 애국가를 들으시던 경의한 원수님 모습을 우리 민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국가를 대하시는 경의한 원수님 모습을 울을 때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언대로 삼천리 아름다운 우리 족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세계 만방에 빛내시려는 경의한 원수님의 애국 의지를 더욱 깊이 새겨 안았습니다. 정말 애국가의 그 구절구절은 그 정말 애국의 마음을 더욱 가다듬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수문해지고 또 내 조국에 대한 그 궁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 또 이 고맙고 훌륭한 내 조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굳어지게 됩니다. 수도 당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어린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공개 소환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결사 실천의 기세도 높이 평양을 떠난 제1수도 당원 사단의 전투원들이 9일 함경남도 피해복구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함경남도 홍원군에 위치하고 있는 운포로 농장입니다. 지금 제1수도 당원 사단 안의 전투원들이 여기 피해복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수많은 최종의 수도 당원 사단 전투원들이 밤낮으로 피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엄 사수전 인민사수전의 최전선으로 영약 달려나온 수도의 당원들을 현지의 일꾼들과 주민들이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정말 흙물로 온 마을이 물속에 잠기게 돼서 무엇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이 험한 피해 현장에 찾아오시어 복구 대책도 세우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수도의 최종의 당원 사단까지 보내주셨으니 정말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사 김정은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경의하는 원수님만 계신다면 어떤 자연의 강풍과 엄혹한 시련도 우릴 것이 없다는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수도의 최정예 당원사단 동지들과 함께 어깨를 겹고 당 창건 75돌 명절과 당제 8차대를 정결히 보유하게 한 오늘의 이 피해복구 전투를 기어이 최단기간에 승리적으로 결성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이 호소를 높이 받들고 피해복구 현장으로 이제 달려오면서 열차 그 행군 과정에도 느낀 것이고 또 여기 현지에 도착해서 이곳 주민들과 일꾼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원수님의 명령을 철저히 끝까지 관철해 나갔다는 생각이 다시금 갈마들었습니다. 우리는 달리는 열차에서 첫 격식 없는 세포청을 가졌습니다. 우리 고향집을 복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집을 복구하는 심정으로 하루빨리 이 홍원 땅에 못 들어진 새 집을 지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고 말입니다. 제1수도당원 사단의 지휘관들은 도착하는 즉시 현장 요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데 맞게 공사기 손우차를 옳게 선정하고 노력 조직과 자재 보장 대책 등 구체적인 작전과 지휘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장의 곳곳에 당의 전투적 구호들과 표들을 게시해서 전투장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전투원들의 요리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맹렬한 화선식 정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대대의 전투원들은 배낭을 벗어놓기 바쁘게 새로 일도 세울 살림집 부지들에 대한 지대 정리 작업에 일제히 진입했습니다. 피해복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많은 건설용 자재들이 수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낮에 밤을 이어서 끝없이 현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중앙의 부름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 나선 최종의 제1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의 혁명적 요리와 총천한 기세는 무서운 힘으로 폭발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군민협동 작전으로 큰 물 피해 복구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김하군에서 현지방송 군견대가 번의한 서식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리건용 소속 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이 단숨에 공격 정신으로 맡은 기마다리 복구를 짧은 기일 내에 결속해서 건설장 쪽으로 공사 과제를 제일 먼저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마다리 복구 공사를 어떻게 빨리 끝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이 구진 내 수백 세대 산림집들의 피복 공사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부대에서는 이 작공의 첫 사업을 맡은 8월 27일부터 시작해서 9월 1일까지 단 일주일도 못하는 짧은 기간에 이 다리 기초공사, 교대공사, 상판공사를 비롯한 구조물 공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리 공사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기마다리가 이 통과 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공사를 통해서 이 다리 통과 능력도 높이기 위한 이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이전에는 10여 톤 능력의 자동차밖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이전 수십 톤 능력의 자동차까지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게 이 능력을 훨씬 높였습니다. 이천군 피해복구 지역에 전개한 수도건설위원회에서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성식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공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장마다에 전개된 속보판에 힘있는 글발들과 공사장마다에서 올려나오는 예술 선전대의 힘있는 경제선동은 피해복구에 떨쳐나선 일꾼들과 건설자들의 협력률, 경쟁률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철원군 읍지구 산림집 건설장에서 조선인민군 림영철 소속 부대 군인들이 군민협동 작전으로 연일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안의 여러 지역에서 산림집 건설을 동시에 내밀고 있는 부대에서는 군안의 건설자들과 힘을 합쳐서 공사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체 축조가 완성되는 즉시 측막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콘크리트 타입 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부대 예술 선전대원들도 힘있는 화선 선동으로 군인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로 적극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날마다 정말이지 오늘 여기 건설장으로 가면 측막 공사가 끝나고 또 내일 다른 건설장으로 가면 걸조 공사가 끝나고 이렇게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결사간철하기 위하여 산악같이 일도선 우리 전투원 동지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전투원 동지들을 위해서 노래를 아무리 목이 쉬도록 부르고 불러도 성이 차지 않고 또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회양군 쿤물 피해 지역에서 자강도원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읍지구 서충 산림집 걸조 공사를 끝내고 건물 내외부 미장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선식 경제선동으로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한껏 고조시키는 한편 건설 자재들을 선행시키고 공사 조직을 짜고들어서 매일 공사 실적을 부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측막 시트를 해체하지 않고 걸조 공사를 진행하면서 내부 미장 공사도 동시에 다 같이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방수제와 급결제를 건설에 도입해서 건축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계정신을 창조했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공사를 다그쳐서 우리가 맡은 산림집 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겨 끝내겠습니다. 금강군 읍지구 산림집 건설장에서 대외 건설국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힘있는 경제 선동으로 건설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건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체전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조하면서 미장도 하면서 내부 미장 100% 되고 한짝에는 추막도 같이 치면서 니체전으로 결사간철 정신을 가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간을 자체 힘으로 뚫고 나가면서 어떻게 하나 당에서 정해준 기일에 이 산림집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강남군 마정협동농장에서 애국풀을 대대적으로 재배해서 축산해서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농장의 작업하는 실들과 탈곡장 주변들로 해서 이 애국풀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는 풀이 말문하다 나니까 그냥 빼서 그대로 먹이고 7월 지나서부터는 풀잎과 풀대가 점차 세지는 것만큼 탕쳐서 먹이거나 탕친 것을 쌀겨와 같은 알곡 부산물들과 섞어 먹이고 있습니다. 이 애국풀을 많이 쓰다 나니까 비알곡 먹이 비중을 30%까지 높이게 되었습니다. 소화흡수가 잘 돼서 중체율과 알라일이 높아져서 지금 돼지, 닭, 어리, 토끼 달 것 없이 마리수가 훨씬 늘어가지고 현재는
1000여 마리까지 달하였습니다. 배감 사슴 목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사슴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사슴의 마리수와 정체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은 사슴들이 생태계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게 우리 사양관리공들은 사슴 사양관리 목장 지배인 동지의 말에 의하면 방목공들은 기술학습을 통해서 사슴들의 특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슴 사양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방목공들은 사슴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 과학적인 사양관리 체계를 세우고 오미 사슴을 전망성 있게 확보해서 마리수를 늘리고 있으며 사슴 길들이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슴들이 좋아하는 풀들과 방목지들에서 자라고 있는 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사슴 방목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민족의 전통을 살려 흰색을 비롯한 밝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되고 있는 속에 여러 단위들에서 우리식의 어떠한 창작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산업미술국에서는 여성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흰색 웃옷과 달린 옷 형태 또한 창작을 위한 협의회와 기술학습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옷 도안들의 기초에서 산하 단위인 산업미술 실습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천 재질에 따르는 다양한 형태의 남자 옷과 여자 옷을 흰색을 비롯한 밝은색 계통으로 맵시 있게 만들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시 안의 여러 대학들에서도 우리식의 옷차림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을 교육 실천에 적극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흰색에 대한 또 흰 옷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흰 옷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은 잘 맞추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입기 힘듭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군면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비롯한 밝은색 계통의 옷을 입게 되면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 보이고 고리도 밝아지고 이런 이제 여러모로 이제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흰색을 비롯한 밝은색 계통의 그런 품종별 옷들을 더 많이 구성해서 도안하고 그다음에 설계 가공을 거쳐 새 제품으로 창작하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천미술기 이제 교육에 힘을 넣어서 교원들부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매, 기호 그리고 또 현대적 미감에 맞는 밝은색 계통의 이 새로운 옷들을 창작하게 한 사업들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옷의 색깔과 무늬 형태는 옷차림의 민족적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따라서는 이런 색들, 다양한 색들과 그 색들이 사람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옷 형태 창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색깔과 또 그에 따르는 옷감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품종의 옷들에 대한 이제 도안 창작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창작 방법을 이용하여 창작한 옷들을 실제 피복 공장들과 주문 생산 단위들에 도입해서 운이 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예견되는 기상 상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 태풍의 영향을 예년에 없이 직접적으로 또 여러 차례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태풍을 보면 그래서 한두 번 되나마나 합니다. 이제 실례로 2018년 8월 태풍 19, 또 2019년 9월 태풍 13호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받았는데 올해는 이제 8월 27일, 9월 3일, 9월 7일 이렇게 태풍 8호, 9호, 10호가 연속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게 우리나라를 지나간 거로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연속적으로 받았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조선동해 군해를 기본적으로 차지하면서 그 변두리를 따라서 이 태풍들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또 다른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로 이것이 지금 모두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일반적으로 태풍은 이제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지나가게 됩니다. 현재 북서태평양 고기압 위치는 우리나라 조선동해 먼 바다로 이제 동쪽으로 멀리 이동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태풍이 발생한다 해도 이 변두리를 따라서 이 동해 먼 바다로 이동해 나가겠으므로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며칠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이제 저기압고라고 그다음에 조선동해로 이동해 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동해안 지역과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들에서 자주 비가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12일, 13일 이날에는 이제 조선동해 먼 바다를 위주로 해서 조선동해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고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지 단위들에서 비상방역 사업을 힘있게 불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으로는 그 하루에도 수천 명의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방역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화점에서는 모든 봉사자들이 가장 위험한 적은 그 안해성과 완만성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제대로 각성하고 고도의 긴장성을 가지고 위생 방역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봉사 시작 전에 모든 층과 작업반들에서 바닥 소독과 또 봉사용 밀차를 비롯해서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건들과 또 손이 많이 가닿는 부분에 대한 소독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또 모든 봉사자들에 대한 검병 검진을 진행하고 또 손 소독을 규정대로 한 상태에서 봉사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 대한 체온 재기와 또 손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모든 손님들이 마스크를 규정대로 착용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구시열 위생물관 사업을 태풍과 콧물 피해를 깨끗이 가시고 생산 환경, 생활 환경을 일신시켜서 악성 비루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기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든 사업 총화에 앞서 하나하나 조항별로 따져가면서 우리가 먼저 진행하는 것이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총화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이미 그 담당 단위들을 다 맡겨준 것만큼 자기 담당 단위들에서 빈 공백은 없는가 스스로 따져보게 하고 그에 대한 총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란 없다는 거, 주인은 자기 자신들이라는 거, 이걸 자각하게 하는 사상교양사업과 위생선전 활동을 현장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철저한 장악과 즉시적인 그 대책을 따라서요, 자그마한 틈도 생겨나지 않도록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소식 시간에는 먼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일 현재 세계적으로 90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감염자 수는 2,799만 8,4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감염자 수 증가 속도를 보면 1,000만 명 개선을 넘어서는 데는 6개월이라는 길이 걸렸지만 2,000만 명에 달하는 데는 불과 4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악성 전염병이 절대로 약화되지 않았으며 그 전파 속도가 날이 갈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전염병 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이 나라에서는 여러 지역의 식료품 공장들과 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태들이 연이어 발생해서 커다란 무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9월에도 이 나라에서는 감염률이 계속 높아져서 9일 현재 그 수는 35만 5,219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방역 조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감염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루스는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심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몇 달 동안에 감염자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방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실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발병 초기 이 나라에서는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추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오랜 기간의 방역 조치에 불만을 가지고 제대로 지키지 않자 당국은 완화 조치를 취한 결과 5개월이 지난 8월부터 사태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무서운 비루스입니다. 내가 회복되는데 많은 시일이 걸렸지만 아직도 완쾌되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전처럼 벌레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9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50만여 명에 이르렀으며 그중 1만 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파키스탄에서 메뚜기 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나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지난 6개월 동안 메뚜기 떼를 박멸하고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약 110만 헥타르의 농경지에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사막 메뚜기 번식기인 8월에 메뚜기들이 급격히 증식하는데 이번에 정부가 취한 조치로 해서 이를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슬란드의 야생동물 보호학자들이 흰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흰 돌고래는 돌고래과의 한 종으로서 태평양과 대서양의 북부와 북빙양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흰 돌고래를 위한 바다 보호구를 새로 설정하고 얼마 전 여기에 2마리의 흰 돌고래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바다 보호구들을 통해 고래들에게 보다 자연적인 서식 환경을 마련해주려 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자강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소연 중부 이남과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후 점착해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소연의 일부 지역과 백두산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중부 이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9월 11일 금요일, 음력으로 7월 29일입니다. 내일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고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량강도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한때 비가 내린 후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7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본시도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3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운파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 중급경보입니다. 모레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조선소에서 내일 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고 황해남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동해에서 모레 센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겠으며 13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레 조선동해 안에 수산, 해운, 양식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